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 오늘도 박범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신은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박수로 저희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마이TV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200만이요. 200만. 박수를 치지 200만. 않습니다. 야. 왜요? 교수님?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되니까. 왜요? 그렇죠. 그 사람 아, 박수를 맞아, 치고 200만. 나는 받아야 되는 저 복라인 사람이라고. 박수 칩니다. 박수. 이 사람이 복라인. 진짜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200만 할 때. 어제 200만 될 야. 때 그때 박정호는 아유, 옆방에 쉬고 야, 있었습니다. 진짜 교수님 이게 대단한 있을 일 수 하셨습니다.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30분 사이 네. 600 몇 명이 들어왔어요. 아, 구독을. 대단하십니다. 안 보고 있었죠. 대단하십니다. 뭘 안 보고 있었죠? 제 방송만 봅니다. 제 방송을 본다. 여기서 600 몇 명을 30분 만에 다 한 해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유, 네, 아, 교수님. 근데 오마이TV인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쉬세요. 200만 뭘 했으니까 아니 근데 박수를 한 번도 안 치시네. 한 번도 안 치. 받아야 돼. 아 예. 아 예. 성경 구절 보니까 잠언에 예. 겸손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돼 있다. 교만은 멸망의 성공. 이 사람들이 아, 잠언에 그런 말씀이 목사님께서, 나와요. 지난주 네. 설교가 제가 그거 들은 거 집사 둘이서 아주 그냥 하여튼 정말 아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뭐 최진무 교수님, 신인교 변사님 이제 네. 박봉기를 통해서 많은 네. 사랑을 해주셨고 또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를 아. 통해 가지고 김진애 네. 전 의원과 함께 달성했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진짜. 쳐주세요. 아, 아이. 축하드립니다. 박사를 찾으니까. 아니 근데 박봉규가 네. 기둥입니다. 기둥 제가 볼 때는 기둥 아니겠습니까? 박봉규로 정말 교수님 기둥을 답을- 세우고 답을 안 하시는데 박봉규 아주 최지봉으로 갈아타시는 거 아니에요? 하자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뭐 이렇게 박수 치고 했지만은 네. 결국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 그럼요. 아이, 맞습니다. 청자분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제는- 박수 한번 좀 네. 보여드리죠. 또- 다시 네, 한번. 아, 아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추천 분위기로 고맙습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저는 네. 뭐한 어제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6천 명 가까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그냥 막 올라가는 숫자가 나는 무슨 뭐 그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엄청 빨리 올라갔어요. 네. 막 올라가는데 엄청난 셀 일입니다.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카운트 다운 했는데 네. 따라갈 수가 없어. 9, 8 하는데 막 2개가씩 올라가. 팍팍 올라가가지고. 네. 200만 다 저의 힘이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뭐 댓글들 보니까 오마이TV 큰 역할 기대합니다. 이런 댓글도 네. 있고요. 킹진봉이라는. 아우, 킹진봉 와 감사합니다. 이제는 붙여도 됩니다. 네. 킹진봉. 모든 아니 중요한 숫자일 때마다 제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박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몇 하필이면 번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증을 하필이면 해드리자면 하필이면 아니 교수님이 네. 195만, 5만, 197만, 맞아요. 또 199만 때도 그만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 그때도 근데 있었죠. 중요한 건 200만을 200만을 내가 혼자서 했다는 거야. 하셨다는 여기서. 아, 저 이 김진애 의원님하고 자리에서. 두 분이 네, 네. 김진애. 박근혜는 의원과. 박근혜는 박정은 없었다. 그 자리에 박정은 없었다 죽여요. 맞습니다. 너무 박정은 대단하십니다, 없었다. 진짜. 네. 야, 근데 그 진짜요? 축구 선수 인작이라고 있어요. 예. 그 인작이라고 골이 들어올 때마다 위치 아, 선정을 그거 잘해가지고 맞아요. 항상 인작이 발목 맞고라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의 그런 느낌. 방송계 인작이 아닌가. 제가 우리 그런 최지문 느낌. 교수님. 어제 네. 제가 아니었으면 어제 달성 못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달성될 거예요. 아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왜냐면은 자가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199만 예. 9천 뭐 200 이럴 때도 김현정 예. 의원하고 하고 있어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600명은 안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어제 했으면 200명 예. 그 정도 근데 올라왔을 어쨌든 때 모든 건 박정호였습니다. 결과론입니다. 네. 그럼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송 나와서 인터뷰 그렇죠. 때 예. 구독해달라 그걸 제가 계속 돌리고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많은 분이 또 구독을 하지 않았다는 예.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두 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남이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은커녕 자기가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아. 칭찬을 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인간 같으라고. 잠언을 다 읽어보는 잠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게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너무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근데 어제 200만 될 때 저는 계속 보면서 보고 있었어요? 신은규 변호사가 슈퍼챗을 쏠지 안 쏠지 그게 안 좀 쏴. 너무 궁금했는데 절대 안 싸요. 안 샀더라고요. 아닙니다. 안 나, 안 아니 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어제 제가 그 라이브는 못 봤고 저도 네네. 또 일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컷된 거, 그러니까 클립을 제가 봤어요. 음. 달성하는 영상을. 근데 보면서 막 네. 숫자 올라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봤는데 그때 슈퍼챗에 쏠 수가 없더라고요. 라이브가 끝나가지고.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핑계. 현금 주고 현금 여기다 두고 올려놓고 하세요. 현금 여기다가 슈퍼챗 예. 현금으로.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저희 박봉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00만, 500만, 1000만을 네. 향해서 저도 열심히 계속 뛰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1000만이 돼야 다이아몬드가 아 다이아몬드가 네, 있나요? 골드 버튼 말고 와. 1000만이 되면
파이어모드 버튼이 오는데 그때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힘겹네. 저 최재문 교수님 손 잡고 같이 뛰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수님. 뛰어보겠습니다. 끌어주시죠. 목요일로 바꿔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죠. 월요일로 수업하러 가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자, 김영일님이 신은기 변호사님, 박정호 기자님, 그리고 내 구당 이름은 없었어? 이거 이 사람 네. 나를 싫어하는구나. 오마이 박봉규 200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해요. 허벌나게 축하해요. 어메 오지고스라고 감사합니다. 광주에 계신 우리 김영일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음. 자,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저희가 출발을 해보지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러 현안은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음. 너무나 화나는 일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실이 축하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설전을 벌이고 있던데 아니 대통령의 축하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탄스럽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 또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라는 민주당 입장 이게 좀 맞서고 있어서 난을 뭐 주네 안 주네 이거 가지고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니 저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마저도 정쟁으로 활용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제 정무수석실 인사가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사화하고 이걸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 축하했단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없어요. 오.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 대표될 때는 전화해서 축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대표될 때 맞아요, 1차에. 맞아요. 예. 그럼 안 하고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말 축하할 마음이 있었으면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드립니다 하고 나는 나중에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을 보내는 것도 그래. 이건 예를 들어서 국회 뭐 제1야당의 민주당 대표실 하면 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무수석실로 누군가 와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용도 보면 너무 웃기는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인사 측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인사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에서 자동 응답으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알아서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대체로 공개된 경우가 많고 네. 또는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표실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을 아는 전화번호가 없을까요, 과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마 뭐죠? 우리로 얘기하면 사무실 전화번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동 응답으로 나온 것 같고, 근데 이게 통화가 안 됐으면 또 전화하면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마치 이걸 안 받는 듯한 또는 뭐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대체.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빨리 받아가지고 접수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모르겠어요 속사정은. 그리고 저는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언제 몇 시에 전화했고 어떤 전화로 전화를 했고 누가 전화를 했고 전화 대상은 누군지도 좀 네.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거 확인해서 정말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걸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거나 정쟁으로 삼을 내용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왜 축하전화 안 하는 거예요 대체? 그건 안 하면서 남 보내는 거 제대로 전달 못했다고 이거 받으려고 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됐다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축하하려고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요. 축하의 메시지를 전화로 전하면 되고. 당연하죠. 나는 뭐 나중에 갖다 줘도 되는 그러니까 거고. 나를 예를 들어서 박정호가 네. 저한테 200만 축하 난을 보내지도 않겠지만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수님 저한테 보내야죠. 뭔 소리야? 내가 이 자리에 직원입니다. 있었는데 오마이 TV 직원이니까 직원입니다. 감사해야지. 외부에 오신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누군가 네. 보내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바빠서. 신인기도 바쁘면 문자로 저한테 틱 보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정할 때, 보내면 일정할 때 아, 예,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착하시네요. 그냥 박정호는 전화를 씹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실시간 답을 보내잖아요. 예, 그 근데 복라인, 답을 안 복라인. 보냅니다. 아. 그래도 제가 다 넉넉히 이해하고 다음날 만나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고 아 따뜻하십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따뜻하세요. 뭐가 이게 문제냐고요. 아니 네. 대체 이렇게까지 언론 표현을 해가지고 네. 이거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언론 플레이 같은 건 좀 저열하죠. 그러니까 저열하게 서로가 신뢰를 더 쌓아도 지금 모자랄 상황인데 네. 더 신뢰를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우선은 지금 정치 사망 상태에서 정치권의 우애나 신뢰나 존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야당 대표지만 선출이 되고 했으면은 국민의 통합 의무, 국민 통합의 제일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부탁할 네. 수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광복에 대한 의미를 전혀 밝히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도 반국가 세력 암약하고 있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써온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는 야당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정보원,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나 검찰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리도 안 하면서 계속 정치적 수사로 떠드는 것은 민주당을 향해서 아직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떠들고 네. 뒤에서는 난을 보내는데 그 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난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을 차라리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 중에 절반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난으로 상징되는 이런 여야 대통령과의 이런 불신 관계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좀 그래요?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특히 뭐 야당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반국가 세력의 말이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실은 그때 북한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북한 향해서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통일하자면서요. 통일의 3원칙 얘기하는데 네. 뭐 반국가 세력 때려잡자 암약한다 이런 말 하면 북한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적이에요. 적 반국가 네. 세력이 아니라 저기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지 어디 국가를 어떤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합니까? 내부에 있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부에 있는 적을 얘기할 때 반국가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간첩을 얘기하나요? 그렇죠. 간첩을 보통은 반국가 그렇게 세력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네. 아니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 북한도 이제 어쨌든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제가 볼 때 해명이라고 한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보통은 뭐 외국에 있는 어느 나라를 지칭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뭐 외부의 적 또는 뭐 우리의 뭐 적대국 이렇게 얘기하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반정부 세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국가를 누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신기 변호사는 나나 예를 들면 정부를 비판하는 게 국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갖고 있고 사랑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나라에 잠깐 운영을 해달라고 맡겨놨더니 하는 행동이 국가를 망치고 있잖아.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근데 무슨 반국가 세력이요? 정확히 하면 윤석열 반대 세력 이렇게 얘기하세요. 윤석열 정부 반대 세력 그렇게 네.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의 뭐 짐이 국가다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나오는 아니 것 같은데. 근데 말이 우리가 되냐고요, 그게.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음.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그 헌법을 배신하고 헌법에 정면 도전하면 그가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에 의해서 파면당한 예가 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헌재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배신해서 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저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자유라는 개념 잘못 쓰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일본과의 관계 잘못 맺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1도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헌법을 배신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정치적으로 배척하고 네. 배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통령의 국민 통합 책무 이건 일책무인데 이걸 저버리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지난해도 그 2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고 뭔가 몰리는 느낌이 들 때마다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한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될 때 그때도 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었고 공산 전체주의, 선전 선동 공산전체주의, 이런 말을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보수 결집을 노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보수 결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보수 결집이 안 되지. 근데 저는 네.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적 성향의 보수 사람들. 예를 들면 신인규는 보수지만 그런 사람은 네, 네. 아니잖아요. 민주당원 아직 안 들어섰군요. 예, 무소속입니다. 안 알겠습니다. 들어온다고요. 내가 몇 알겠습니다. 번을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신인규는 보수에서 예, 보수 정말, 재건파. 재건, 재건파.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잖아요. 반국가 세력,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네. 몰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통해서 더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정말 예를 들면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결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아하.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이거 탄핵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정부를 탄핵하려고 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결집을 시키려는 의도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력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20에서 30% 정도 그 사이만 믿고 가는 것은 네.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권익위의 전 국장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백경장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어제 청문회 나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폭로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게 한두 개가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또 문제점들을 터트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아하. 거예요. 균열은 시작됐고 콘크리트 균열. 저 균열 됐죠. 저는 균열 됐다고 봐요. 경찰이 권익위 직원이 공무원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 나서기 시작한 사람들의 조그만 노력들 정말 자기를 피해를 당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노력들이 결국은 균열을 점점 키워서 네.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근데 거라고. 심지어 지금 네. 해병대나 광복회 뭐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뭐 의사도 그렇고요. 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곳. 직역들이 뭐 다 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한 절반 이상은 지지했던 아하. 그룹들이 다 해체되고 있는데 그 해체를요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저도 보수지만 보수가 애국과 헌법 같이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요 애국과 헌법 가치를 갖다가 보수를 참칭한 윤석열, 보수를 팔아먹고 보수를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았다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자백했는데 이 양두구육을 해버린 상황에서 보수들도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수냐? 더 열이 뻗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저 같은 보수들이 더 심하게 반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정부가 아니라 반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윤을 제가 더 세게 하는 이유가 예. 보수를 갖다가 팔아먹은 것이고 네. 이게 아까 보수 결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빵 반죽 해보셨나요? 빵반. 빵 반죽 밀가루를 지난번- 결집시키잖아요. 제가 예. 빵공사도 자주 다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왜 안 갖고 오세요 빵을 근데? 빵 아니 빵을 왜 안 갖고 아니 오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빵빵하네. 비유를 잘못 빵 공부한다고. 먹을 거에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나랑 교수님 같이 떡을 드셨잖아요. 떡을 나랑 그때 같이 아침에 떡을 드셨는데 해병대 거기 그 집회 갔었거든요. 예. 먼저 가야 된다고. 왜요? 빵 만들러 간대. 아니 그게 2달 전에 잡혀있던 봉사 그 약속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 그게 바로 다른 유튜브의 봉사. 알겠습니다. 오마이를 포기하고. 이야기에 좀 집중하자면은 보수를 결집시키려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딱딱 뭉치게 해야 아. 결집인데 예. 만약에 결집이 아니라 그 밀가루 반죽을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쭈그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 압축이죠 이거는 결집이 아니라 아하. 압축이기 때문에 결집이 압축. 돼가지고 30%라도 버티면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오히려.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수축되고 압축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30이 20되고 20이 10으로 압축돼서 예. 딱딱
딱딱하게 뭉쳐버리는 거거든요. 아, 굳어버려. 그럼 그런 거는 빵 못 만들어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어야 빵을 만들지. 네. 이거는 압축이고 수축이기 아. 때문에 더 이상 빵을 못 만들 먹어. 수 없는 반죽이다. 네. 윤석열 정부는 용도 폐기돼야 된다. 아, 저 그렇게 용도 생각합니다. 용도 폐기. 돼야 된다. 빵을 못 만듭니다. 네. 빵을 좋아하나 봐요. 계속 빵 얘기. 빵 굉장히 다음 주 월요일에 빵 제가 한번 나중에 빵 한 번 갖고 오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아이, 갖고 오겠습니다. 네, 빵 네. 한번. 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캐리 정고. 정고님 제 오마이 팬입니다. 200만 축하드려요. 와. 교수님 역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마이 역시 200만 오마이. 기념 후원을 늘리는 마음으로 네. 유지할게요라면서 아유, 슈퍼챗을 감사드려요. 늘 슈퍼챗 아유. 주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까는 박정호 신인규만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 다 기억하고 캐리 있어요. 정고님 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도경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박봉규 흥하세요. 세 분 조합 엄지척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빵 얘기까지 나오면서 빵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꼭 가져오시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은 네. 보수 결집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보수 압축이다. 결국 용도 폐기될 짓을 하고 근데 있다. 네. 전체 보는 얘기 중에 빵만 남았어요. 결국 빵만 남았습니다. 빵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근데 머리에 빵빵빵 이렇게 우리가 그거 있잖아. 네. CG 같은 거 집어넣어서 아, 빵. 신인규 머리에 아, 빵빵빵. 빵빵빵. 이따가 편집하실 때 또 빵빵으로. 좋습니다. 빵 얘기 좋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 특히 이번 광복절 즈음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나 아니면 김태호 제1차장의 발언이나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정말 반국가 세력이냐 묻고 있습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저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거긴. 본다고 본인은. 근데 진짜 반국가 세력 누구예요? 진짜 반국가 세력이죠. 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죠. 누구죠 누구? 누굽니까? 실명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실명.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 명예훼손 때문에 사람들이- 실명 얘기를 안 하십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아 지금 교수님 제가. 요거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대요, 자문해도 괜찮대요. 괜찮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괜찮습니다. 네. 실명 한번 신인규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실명은 신인규 외에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충분히 시기라고 돼요. 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네.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동의합니다. 아 제가 복라인 대변인입니다. 대변. 진봉술로 벗어나고 있고 신인규 아, 변호사가 진봉술. 받아서 얘기를 해주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국가 세력 나오니까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요 세력을 표현하기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저는 이제 매국노 세력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이번에 광복절 때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은 건 독도 하나뿐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독도 빼고 좀 다 내줬다. 그럼 독도는 안전한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태효 지금 안보실 차장이요.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안보실장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집권 2년 6개월 동안 4번이 바뀌었는데 안보실의 2인자는 계속됩니다. 뭐 2차장도 바뀌고 있는데 1차장 계속 그 여기 뭐 북박이에요. 거의 뭐 한덕수 예. 총리랑 임기를 같이 마칠 것 같은 분인데 이분이 방송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네. 중일마. 중꺾마라고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애국심의 표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로 공개 표현을 하면서 야 이쯤 되면 이건 반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익을 외국에 팔아먹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매국 세력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거의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하.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본의 피로감을 얘기를 하는 대통령실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정말 역사 의식이 없고 정말 반국가 세력 같은 생각을 하는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공공기에 가면 안 된다. 그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거나 네. 우리가 5.18 특별법 아시죠? 그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민주화 운동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하면 그걸 네.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 비슷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침략이라든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했던 뭐 모든 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네. 찬양을 하거나 그걸 미화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친일 행정하는 사람들을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공직에 나오는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친일적 성향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공직을 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직을 맡아서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특히 역사와 관련된 곳에서 또 공직을 맡고 있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고 또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역사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의 자리에 앉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정말 역사 의식이 제대로 안 돼 역사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친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뭐 여기 있는 세 사람도 세금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신인규도 열심히 종합세금 때 내고 있고 네. 올해 열심히 방송에서 그 돈으로 종합세금 내잖아요. 세금 다 내죠. 그러니까 예. 그런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세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노해요. 화가 나잖아요. 예. 절대로 그런 사람이 공직에 못 가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문제 의식에는 저는 100%다 동의를 하고 이 역사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좀 짚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는 거는 저 조금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법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또 악용될 가능성이나 또 이제 부작용도 우리가 고민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으로 바로 가서 가장 강력한 수단보다는 조금 더 저는 뭐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묻는. 그래서 저는 독립기념관장이나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도 입법. 저는 그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걸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처벌로까지 해서 공직을 영원히 박탈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세금 내고 군 갔다 오고 저 어제 예비군 훈련 갔다 왔습니다. 어제 6년차 제가 마무리까지 졌는데 세금 내고 군대 갔다 오는 이런 좀 바르게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세금도 탈세도 많이 하고 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역사관도 완전 거꾸로 된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요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네. 좀 정치적으로 이건 좀 개혁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듭니다. 이제 문제는 신 변호사 얘기했듯이 네. 그게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네. 규정이나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처럼 제대로 생각이 든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앉아 있는 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정이나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에 대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다 모아서 아니 저는 뭐 탄핵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좀 빠른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엔 씨님이 네. 몇 살인데 아직도 예비군 훈련 받냐고 아직 어립니다. 신인규 어립니다. 아 군을 또 늦게 갔다 와가지고 어제도 예비군 훈련 젊다 그러세요. 갔더니 제가 예, 어제 갔더니 공익법무관. 동대장님보다 제가 형이더라고요. 아니 공익 뭐였죠? 공익법무관 법무관. 출신입니다. 예. 네. 군을 늦게 갔다 와서 예비군이 그래요. 어제 끝났습니다. 청년 우리 그래서 신인규. 다시 그 통풍이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 와가지고. 어제 군화 신고 와가지고 발이 또 한번 제가 부상을 또 입었습니다. 이거 신원식 장관한테 이거 굉장히 유감입니다, 진짜. 예. 부상투혼 부상투혼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고 있고 자 그리고 어제부터 또 핫한 뉴스가 바로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일요일 3시에 회담이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생중계하자 그러고 아니, 뭔가 세상에. 좀 자신감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아니,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고요. 네, 이거 웃기는 뭡니까, 거예요. 이거? 회담을 생중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뭐 한동훈 토론회요? 대표가 너무 이게 하고 싶은가 토론회냐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회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네. 뭐 박정호가 사회 보고 양쪽이 앉아가지고 하면 토론을 생중계, 회담을 생중계하는 거 난 못 봤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회담을 생중계하는 거? 회담을 생중계. 아니 결혼식 때 결혼식을 그냥 장례식장 가서 하자 뭐 이런 걸 비슷한 거죠. TPO가 전혀 안 맞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인사하고 네. 이런 건 보여줄 수 있지. 모두 회담, 모두 발언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야말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무슨 회담이란 게 뭡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고 때때로 내밀한 얘기를 설득도 하고 하고. 예민한 얘기도 해야죠 당연히. 여야가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네. 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도 좀 하고 또 뭐 우리가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회담이잖아요. 근데 회담을 생중계를 한다고 그럼 생중계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데 카메라 돌아가고 아니 뭐 이거 뭐 근데 되겠냐고 왜 지금. 생중계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첫째는 외모가 자신 있나 보죠. 무슨 자기 차- 얼굴 보여주면 이것 거기 보세요. 팬클럽이 더 열광한다고 이것 생각하나? 내 보세요. 키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네. 내가 볼 때 너 반작용 일어나요? 그러면 아, 그래요? 외모는 어쨌든 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그냥 홍보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요, 당내 장악력 한동훈 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약해요. 네. 약하는 거 봐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진짜 장동혁 이런 분 몇 분 빼고는 사실 장악력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음. 본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특히 이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압박을 하고 당내에서도 압박을 하고 네. 포기하라. 당내에서 아하. 포기해라.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포기해라 이러고 네. 민주당에서 빨리 내라 이러고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와서 막 이제 예를 들면 회담을 만약 공개하면요 막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이거는 그 누구야 원희룡 전 장관이 아. 했던 얘기예요. 깐족깐족이 쫑알쫑알 되고 저건 인용한 거예요. 네, 쫑알쫑알 네. 쫑알쫑알 되고 깐죽깐죽 쫑알쫑알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럴 네. 거예요. 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성과는 관심 없고 아. 이거 생방송에서 보여주기식이다? 그거 보여주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결집시키고 네. 뭐 이제 막 따지고 막 이러겠지.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려면 회담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정말 국민들이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뭔가 건설적인 어떤 결과를 내기를 국민들은 다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만나겠다고 아직 공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금방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여야라도 만나서 민생 법안 좀 처리하고 네. 이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좀 주고받고 협상도 하고 뭔가 좀 접점 좀 찾아내고 이러려면 네.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하고 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회담은 아니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까도. 네. 네. 어느 나라에 또 어느 정당이 회담하는 걸 생중계로 하냐고요. 그런 적 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요. 이게 참 맞지 않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최고위 주재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발언 듣고 올까요? 어떻습니까? 아 지금 또 안 해요?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이제 박찬대 발언하는군요. 네,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건지 생중계 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만나자 했을 때 빨리 만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바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동훈 이제 대표도?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네. 본질을 못 보는 거고 사실은 그 짖는 개가 못 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예. 지금 내막을 놓고 본질을 평가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자신감의 결여 그리고 굉장히 조급하다. 지금 이렇게 조급하다.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한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성과가 건가요? 없으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입지가 흔들리다 네. 보니 이걸 빠르게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총선 때 2조 심판론 떠들어가지고 당내 결집을 도모했듯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좀 때려야 본인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이익 정치의 아주 전형인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해하는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는 인기 영합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치의 본령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후보 시절과 대표 시절 다릅니다. 후보 때는 토론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환기하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게 후보의 역할이라면은 네. 대표는 뭡니까?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로만 때우는 거는 그 후보 시절 때까지예요. 대표가 되면 이제 프로 아닙니까? 프로가 되면은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나가서 득점을 하는 게 그 선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와서 첫 여야 대표 회담을 토론하자, 생중계하자.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완전한 잔기술이다. 전 잔기술로 좀 정치를 잔기술이다.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 선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정치도 오래 했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제가 가서 가르쳐도 될 정도 수준의 정치 신인인데 아니 정말로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게 야 정치란 이런 거야 좀 보이죠? 이런 걸 좀 참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참교육이. 아니 끌려가면서 괜히 그 손바닥도 예.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서로 강대강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야 정치는 이런 아. 거야. 정치 아카데미를 좀 민주당이 저는 좀 해서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좀 가르쳐줬으면 지금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가르치고 있다고 참교육. 생각해요. 네. 정치 교육. 특검법 저는. 관련해서 왜냐면 네. 자 네. 특검법 좀 처음 교육 좀 얘기하니까 해주시죠. 예, 교육.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 3자 특검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제보공채. 제보자 하자. 그래서 또 제보자도 받겠대. 네. 좋아 합시다.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집어넣자 그러면 3부 토건 주가 조작 다 해야죠, 다 집어넣자. 다. 네.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해.
뭐 이제 이유 뭐 달고. 독소조항 얘기를 또 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독소조항 얘기하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내기라도 해라 그러면 내면 논의라도 해보자라고 그렇죠. 얘기했지 아니 않네. 뭔지 그러니까 내놓으면 아니 협의에 없어요 섭섭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참교육이라고 생각해. 아, 그렇게 해야 계속 됩니다. 밀리잖아요. 아니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한테 끌려다니는 꼴이에요. 지금 음. 한동훈 대표는 사면 초과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내부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오늘도 뭐 서정욱 변호사 나와가지고 내가 서정욱 변호사 한마디 하겠는데 서정욱 변호사 어디다 대고 이재명 대표한테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실명까지 실명까지. 예. 나랑 토론하게 나오세요. 서 변호사가 아니고 서정욱. 서정욱. 오. 아까 방송하는데 예. 이 방송국에서 예. 이재명 대표한테 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랑 나와서 토론합시다.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왜냐면 계속 민주당은 받겠다 그러고 뭘 또 얘기해 또 받겠다 그러고 그럼 논의해 보자 그러고 회의해 보자 그러고 네.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아.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서정 변호사는 아까 내가 방송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지금 대표한테 대표한테? 깨끗하게 사과하고 없애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래.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참. 그러니까 그게 예. 왜 내부적으로 그렇게 막 압박 들어오죠. 민주당은 계속 하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이 중간에서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힘든 거야. 밤잠 저는 못 이렇게 잘 것 봐. 같아요. 예. 불면증 많이 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이 한동훈 많아서. 대표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국회에 와서 막 민주당 의원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도 보고 토론회에서도 보고 했는데 만화 기억나십니까? 편의점에 간 한동훈 뭐 이런 화법 그거 맞죠, 맞죠. 만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 만화 캐릭터 같아요. 저 물 마시는 모습 보세요. 만화 캐릭터 같잖아요.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와 토론한 방송에 토론하다가 네. 갑자기 폭로하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폭로의 힘이죠, 폭로의 힘. 이게 1대1 토론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 국면은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면 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됐죠, 한동훈 대표가.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면 초과죠. 본인이 입이 방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설화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수습도 안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에서는 결국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거든요. 이 대원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야당이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권력을 줘야 책임을 지니까. 그렇죠. 그럼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이 가벼워가지고 문제는 다 일으켜놨고 수습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대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10월달에 보궐선거 있죠.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 또 판이 열리거든요. 네. 그럼 그때마다 국민들은 또 성적표를 줄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거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 교차 상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독박 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안 집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당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선출된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모든 책임 독박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서 독박을 쓸 게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불과 네. 몇 달 뒤에 근데 그 자기 운명을 직감하지 못한 채 아직도 입으로만 나불나불 깐죽깐죽 저 방정 떨고 다니는 걸 보면은 네.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도 참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네. 만약에 또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수 재건파로서 매일매일 참교육을 좀 시키겠다. 이 정치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알려줘야 때는. 된다. 무한 책임의 개념 네. 공부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유상범 의원이 공부 좋아하니까 둘이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 좋아하니까. 스터디 만들어서 정치 스터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하고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야 대표 만나서 뭔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 방국가세로 얘기하면서 완전히 전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도 지금 국방 라인 다 바꾸고 또 김문수, 이진숙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맞설려고 막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뭘 합의해? 그러니까 뭐 추석 전에 추석 명절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지원하는 거 합의하거나 이렇게 되면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전국 주도권을 네. 이제 여야 대표에게 뺏기는 아하. 국면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그러니까요. 나쁠 수도 있고요. 또 여권 진영,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의 네. 균열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더 그렇죠. 요거 이제 생기고. 걱정되죠. 왜냐면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국면에서도 네.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국면이 지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이제 별명이 하나 또 생기죠. 윤캔디. 윤캔디는 외롭죠. 네, 외롭습니다.
좀 약간 그 좀 윤캔디로 집에서 네. 이제 계란말이를 더 많이 부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술의 양은 더 늡니다. 맨날 술이야. 노래 가사처럼. 그러니까 윤캔디가 맨날 술이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 뉴스를 계속 보는 거죠. 종편 틀어놓고 그런 장면이 신민기 떠오릅니다. 변호사가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이제 예. 윤캔디 노래- 어떻습니까? 노래 얘기하니까 예. 장어의 꿈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장어의 꿈. 이거 그만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저 윤도현 가수님한테 사과를 10번 했습니다. 제가 흰수염 고래 그래 그럼 예. 장어의 뭐라 그러죠? 민물장어. 민물장 제가 장어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제가 행진하고 좀 몸이 허했을 때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민물장어라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소위에서 전세서의 특별법 합의 또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민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방과 세력 얘기를 하면서 캔디 캔디 외로워요. 점점 대통령이 있죠,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상황으로 간다. 소외되는 용산, 쪼그러드는 아. 용산 이렇게 표현되죠. 알겠습니다. 캔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3개월 만에 종료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부정성타 및 금품수재 금지에 관한 법률 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잘 보세요. 네. 전 권익위 국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토로했던 여러 가지 문자들이나 전원에 따르면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걸 자기가 담당 부서의 장인데 국장으로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 큰 죄책감, 자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또 넘어간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뭐 그분이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처럼 또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자를 왜 보내며 그런 발언을 왜 했겠습니까? 술 먹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덮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이게 덮여지겠냐고요. 국민들의 마음에는요 분노 하나가 또 쌓이는 거예요. 음. 본인들은 겉으로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상처라고 하는 거는요. 네. 겉으로 난 상처는 금방 눈에 보이고 그건 치료하면 돼요. 근데요 마음속에 분노를 쌓이게 하는 거는요 이건 치유가 불가능해요. 치유는 물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국민들의 분노를 치유되는 방법은 뭡니까? 촛불 들어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죠 대체? 그 분노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요 임계점에 달하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박정호 기자는 아직 그런데 나이가 젊으니까 네. 나이가 50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제가 상담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아내분들이 예를 들면 막 남편 때문에 억압되고 이런 게 참다가. 계속 찾고 있어요. 네. 부모님 보면 안 하시는 게 변호사. 네. 어느 날 빡 터져요. 폭발하죠. 폭발해 가지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늘 하듯이 당신 가서 배 좀 깎아와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배를 저쪽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한테 그 부엌 쪽에서 아하. 굴렸어. 네가 깎아 먹어. 너 손이 없냐 발이 그렇지 없냐. 바로 그거예요. 야. 이거 깜짝 부부싸움. 놀란 거 이분이 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분인데 늘 폭발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폭발한 거거든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저 저는 아내분도 아이고. 폭발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이제 계속 교정이 안 되니까 그 사모님이 네. 밥을 또 아침밥은 매일 차려주셨대요. 네. 어느 날은 그냥 생쌀을 식탁 위에 놓으셨다. 먹든지 말든지 그 이제 먹는다는 처먹든지 말든지 이러죠 보통. 그래서 생쌀을 그 제사 지낼 때 나는 건데 네. 생쌀을 밥공기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뭐 국은 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생쌀 안 올렸다는 제가 박정호 얼마 네.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예도 이런 있습니다. 얘기 재밌네요. 네. 요거 재밌는데. 요거는 싫어하니까요. 진짜 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싫어요. 예. 직접 배를 들었던 굴린 거 것도 참 심했어요. 싫어요, 진짜. 폭발한다는 얘기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강연할 때 써먹는 겁니다. 네. 나중에 또 써먹을 요 겁니다. 에피소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좋네. 싫어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생쌀을 써먹을게요. 올려놨답니다. 생쌀을 올려놨다. 아침밥에. 네가 처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거죠. 쌀을 씻어 먹든지 처먹든지 생쌀 먹든지. 내가 볼 때 김 팀장이나 박정호도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하지 마. 고 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아내도 그럽니다. 저한테. 근데 어쨌든 임계점이 온다니까요. 예. 이 분노는 쌓여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못 붙잡. 이거는 막지 못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런 분노를 계속 쌓게 만든 이런 행동, 지금 얘기했 이건 무혐의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문제 없음, 그거 괜찮다, 또 털어주려고 하고 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대체? 검찰까지 지금 이게 종결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임계점은
더 이제 가까워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저도 가장 큰 문제가 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뭐 잘생겨서 뽑아줬습니까? 똑똑해서 뽑았나요? 그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외칠 때 그래도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네. 근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만 떠들다가 지금 김건희 명품백 사안에 와서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은 사유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타락한 지점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유권 해석으로 뇌물을 뇌물이라고 규정을 못 지어요.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청탁금지법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뇌물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열어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아니 그 명품백도 이미 제출 받을 성질입니까? 가서 바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영장 빼들어 오고 그 핸드폰도 압수수색 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사의 폰을 뺏고 영장도 없이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야 공정과 상식 개를 줘도 개가 안 먹는다 그 공정과 상식은 즉 그 정도로 국민들은 격앙돼 있다. 너무나도 큰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거기를 더 나가서 광복절을 지나면서 왜 우리 민족 정기까지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광복회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감사하겠다. 맞아요. 보훈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국가보훈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친일 편향이 국정기조, 친일 편향된 국정기조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해서 뭐 이진숙 등등에서 인사에 대한 비판도 했고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 한 거다. 아니 어떻게 정치적 보세요? 중립 위반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네. 지금 광복회까지 올 게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 내지는 이동관 수석 뭐 김홍일 위원장 네. 아니 숱한 공직자들 내지는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편향된 의식을 다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으면서 누구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먹힙니까? 그럼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 정하면은 그게 중립이 되고 안 정하면은 중립을 어긴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부터 신호를 지키면서 남한테도 신호를 지켜라 했을 때 신호를 어기면은 딱지를 물리는 거지. 네. 본인이 매일 난폭운전, 음주운전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갖다가 잡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갖고 누구를 시비 건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편향의 끝을 날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중립을 운운하냐고요. 이진숙 후보자부터 바로 잡으세요. 그거 바로 안 잡잖아요. 정권의 딸랑이를 갖다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협의체로 운영해야 될 기관도 대통령의 그 하수인을 갖다가 임명하면서 무슨 광복회에 대해서 대통령 물러나라는 소리? 저 국민들이 박수 칠걸요? 훨씬 더 박수 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선거 끝나자마자 그때는 뭐 국민이 옳다, 뭐 정치하겠다, 야당과 예. 협치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100일도 안 지나서 다 아니 다 없어졌어요. 뭐가 중립이에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와는 불가근 불가원으로 거리를 두고 정치는 정치의 일을, 방송은 방송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중립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 있고 진보 성향이 있고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성향을 띠는 건데 독립,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 한 몸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중립을 우느냐는 저는 그런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복회도 이종찬 회장이 어제 입장을 바로 냈더라고요. 네. 광복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 전담 기관 수장이 모두 친일적인 인물이다. 대통령 주변에 일진회 같은 인사 청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뭐 정치적인 중립 이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 또 역사 이걸 보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신인기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국민의힘 연찬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보세요. 당과 정부는 하나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뭐 네. 때문에 탄핵했어요 그때? 근데 지지 발언 한번 했다가 열린우리당. 탄핵당했어요. 지지도 네.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거부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야. 이러고 우리는 있어요.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 왜야 하나 왜 우리는 이거 하나 뭐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선거 기간에도 뭐 전당대 할 때도 막 참석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 되는 심지어 거예요. 한동훈 여당 대표한테 물러나라고까지 당무 개입까지 그렇죠. 했다니까요. 당무 맞아요. 개입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국가보훈부나 국가가 잘못해. 그런데 이분들은 뭐 공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지원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보훈부에서 광복회에 돈을 지원해요. 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지. 유관단체 일하는 사람이 본인들의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단체가 지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돈 주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게 맞아요? 아니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뭐가 공익에 유익한 거죠? 대체? 돈 주면 너는 입 닥쳐라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돈 받으니까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공범이 되죠. 그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네. 어떤 공무원도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야.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판하면 안 돼. 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마저도 문제를 네. 삼는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 물러나세요 한 거예요. 그것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정치적 위반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에요? 공무원은 무조건 문해로 예를 들면 네.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이게 공무원입니까? 이 공무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공직자를 모독하는 거고요. 심지어 자기도 공직 있을 때 막 외압 폭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본인도. 맞아. 옛날에 그때 아니 그 잘했다고 본인도. 박수 쳤다가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다물어라. 저는요 정치적 중립성 운운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사자성어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성어. 뭔가요? 너나 잘해.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 사자성어로 돌려드립니다, 진짜. 너나 잘하고 그 네.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본인도 공직 있을 때 수사 내밀한 거 다 폭로하면서 잘못됐다 조영건 검사장이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아니 그때 국민들이 물론 뭐 외압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네. 박수를 쳤다고 국민들이 정의롭다라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본인이 잘못할 때 공무원 누구라도 아 잘못된 걸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입 틀어막죠, 항명죄로 영장 청구하죠. 그 광복회를 감사한다고요? 네. 너나 잘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너나 잘해라고 정리를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름 잘 진행이님께서 네. 박봉윤님 달달한 캔디맛 커피 드세요라고 아유, 지난주에 커피 슈퍼챗에. 산다. 아니 지난주 약속하지 않았나요? 저도 약속이 살짝 기억이 날 듯 아니, 말 아니, 듯 할 것 제가 같은데. 네. 뭐 아니요 거짓말 할 거 이제 다 남아 있어요 영상이 이렇게 저희 영상 거짓말 속기록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영상 속기록. 슈퍼챗이 온다고 해서 어. 저희가 따로 이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정시 출발처럼 정시 커피 와야 분명히 되는데. 지난번에 네. 끝나고 나서 커피 그렇죠. 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더운데 약속을 커피. 지키세요. 약속을. 알겠습니다. 이것도 회사에 얘기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팀장 어디 갔어? 네, 여름 잘 지내기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팽러버님이 잘해 임마. 요 사자성어로 바꾸겠습니다. 잘해 임마. 예, 똑바로 너나 해. 잘해가 너나 아니라 잘해보다는 잘해 임마. 너나 잘해 잘해. 임마. 네, 사자성어 좋습니다. 박봉규짱 뭐 이렇게 너무 사자성어로 박봉규짱 이것도 한번 밀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이걸 이제 반국가 세력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전 의지를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보수층에서 좀 나와서 나를 위해서 좀 싸워줘라 이렇게 뭐 휘슬블러처럼 휘슬을 그렇죠. 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대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 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이 주도로 통과하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정말 이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까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합의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여야 합의에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이러면 봐야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진짜 결국에는 윤한 갈등 이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갈라서는 걸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제도와 사람이 충돌할 때 네.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도는 무의미해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제도적 합의를 하고 네. 또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네. 어떤 법안을 아무리 통과시켜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도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 특히나 권력자가 그럼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연인과 이 인격체가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제도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서 당연하죠. 21번 제도를 행사하고. 뽀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네. 우리 헌법이 이런 체제를 놓고 우리가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탄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 무슨 합의 아름다운 금가옥조를 만들어내도 네. 아니 지키지를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노력하는 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뭐 당연히 대표들이 책임감에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결국 본질적인 그 원점 타격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내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든지 본인이 내려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한은 이 교착 상태 교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을 임기 때까지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더 위기로 가겠죠. 결국에는 그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전 이거 해결될 기미는 없다. 냉정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다. 참 그래도 이제 박봉규를 통해서 저희가 현안을 분석해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뭐가 잘못된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네. 희망.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 될 거고 사실 민주당 이번 전국 당원대회에서 확인했듯이 당원들의 그 힘, 집단 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또 위대한 힘을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원지성을 국민지성으로 더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론, 그러니까 각자 우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네. 영향력이 큰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저는 바뀔 길은 없다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어제 200만을 돌파했는데 지금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그리고 이재희님이 바람 불며 비도 오고 청소기 돌리고 커피 네. 내려서 향기와 함께 박봉규 오, 시청하는데 향기와 함께.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감사해요라고 하셨네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신인규 뿜뿜 이런 정성중님의 댓글도 감사합니다. 아는 분이에요? 있고 모르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준님 오늘부터 친척,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척 아니신가요? 예. 사촌. 사촌 가족 관계 아니고요. 가족 관계 아니고요. 저도 팬이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소수지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허트나루님이 오마이 박 기자님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아유, 자기 말씀하고 칭찬을 계신데요. 너무 열심히 우리 앵커님 이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여기 교수님 얘기는 없네요. 예, 자 이렇게 좀 마무리. 우리 그 체리 정고님 어디 가셨죠? 네, 아까 이제 네. 쏘고 이제 계셨다. 가셨어요. 쏘고 예. 가셨습니다. 출근하셨고요. 뭐라고? 아 예. 진짜 200만 2,200 2,000명이 11명. 넘었네. 벌써 2,000명이 또 와. 그새 계속 늘어나고 그럼 있습니다. 또 곧 한번 201만 저희가 명. 박봉규가 와. 좀 얘기하면 또 올라가는지 볼까요? 한번 얘기하면은 어제 600명을 하셨던 내가 할 때니까. 최진봉 효과로 한번. 제가 뭐 해주시죠. 내가 여기 앉아야 돼요. 자리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포지션이. 네, 포지션이 바꿔야 돼요. 요 안 일리가 올라가잖아요. 있습니다. 요거 자기 일리. 안 여기 안 올라가잖아요. 앉으면 얘기 안 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세요. 협조를 안 하십니다. 협조. 내가 올 얘기하다가 열매를 여기서 따먹잖아요. 아 그래도 교수님 우리 박봉규니까 우리가 협치를 좀 해가지고 박봉규로 한번 일단 이거- 커피부터 사와봐. 흰수영 고래님, 킹진봉 수염 고래. 아니 흰수영 고래님이 킹진봉 화이팅 아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흰수염 고래를 왜 바꿨겠어요? 다 신인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요거는 최진봉 교수님 팬이신 것 같아요. 민물장어. 자 오마이 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제 200만 넘었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하늘빛님도 감사드리고요. 꼭 눌러주십시오. 하늘빛님. 최 교수님 오늘 사이다 발언 최고입니다라고 네, 하늘빛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이름 나온 것만 자꾸 그렇죠. 이렇게. 내 자기 이름만 것만. 봐요. 각자 댓글은 자기가 소개하는 걸로 자기 하죠. 이름 자기가 잘 예. 보입니다. 서로 소개 안 해주니까 신인규 칭찬은 조금 지금 좀 소강 네. 상태인데 많이 계속 많이 또 올라가네요. 부탁드려요. 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갑니다. 아, 계속해서 좋습니다. 저희가 이 300만 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번 쭉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죽어요. 한 사람. 1년 정도. 죽는다고요. 아 근데 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모마이 TV만 결단하면 저는 음. 필리버스터 방송 대찬성입니다. 그래요. 데일리로 예, 계속. 자, 네. 캐리 정고님이 안 네. 가고 오. 있다고. 안 가고 있어요, 교수님. 아 우리 캐리 정군 교수님 건들면 가만 안 둔다잖아. 야. 박정호 잘 들어. 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우리 아유, 캐리 정군.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팅입니다. 김봉신이 신변님 마음에 꼭 듭니다. 네, 김봉심. 김봉신? 김봉심. 님. 아, 난 김봉심님. 김봉신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자, 하늘비님 새 말 들으니 비처럼 속 시원합니다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자,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누가 밖에 와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고요. 못 예, 문 열어달라고 계속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문좀 아무도 안 열어주시고요. 열어줘요, 아무도. 한 분이 저기 화면에 네. 왔다 갔다 하시네. 안 열리시니까. 네, 아무도 빨리 안 열어주세요. 열어줘요. 왜 안 여는 거야 안 열어줘요. 문을? 관심이 우리 없어요. 공민식 기자한테 열어주세요. 원래 여기는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남이 오든지 알아서 열고 말든지, 들어와야 알아서 됩니다. 오든지 말든지 뚫고 부시고 오든지 알아서. 말든지. 김다희님이 교수님 내 거임. 어이 감사드리고요. 야,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역시 팬들이 또 팬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킹진봉 막 난리 아, 나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혹시 200만 신화. 박봉규 우리 네. 멤버 한 분 한 분아 사랑하신 분이 많고 목요일로 바꾸라고요. 목요일로 바꿀까요? 바꿔야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못 온다고. 항상 검토하고 저 회의하는. 수업하로 가야 된다고. 근데 오마이 교수님이 TV. 또 월요일 핵심이시다 9시에 보니까 수업하러 가야 돼요. 수업. 수업을 수업을 바꾸긴 어렵죠. 그거 수업을. 어렵죠.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업이 보세요. 중요해 박봉규가 중요해요. 수업이 중요하지. 저 한번 물어주세요. 그걸 수업이 중요합니까 박봉규? 박봉규가 제일 수업을 중요합니다. 안 하잖아. 뭔 소리야. 수업을 안 저는 하는 그냥 사람. 자동 반사적으로 박봉규가 제일 박봉규. 중요하다라고 전 학습이 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순 없고요. 학교가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제- 학생들과 제 약속. 직업이 네, 그건 네. 학생들과 약속이고 교수 직업이 교수님이시니까. 있는데 네. 방송이야. 교수 예. 다음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래서 목요일로 옮겨달라는. 그렇지. 옹기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옹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을 안 들어. 자 이재희님이 어제 진혜님이랑 최주문 교수님 200만 올릴 때 함께했어요. 오, 짜릿하더군요. 감사드립니다. 축하 넘치게 했죠. 네. 킹진봉 짱짱짱라고 네. 하셨고요. 자 내가 아는 봉 중에 최고봉. 어이 아, 감사드립니다. 왕땅콩님이 12,000 예 슈크림님 최중훈 열혈 팬입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진봉 화이팅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김다희님 오마이티 말고 딴 채널 안 봐요. 오마이 오, 화이팅. 야,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독점 시청 너무 좋습니다. 박수님 박봉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목금으로 가시죠 그럼 하셨는데 아니 그냥 월 수목금 어떻습니까? 월수목. 화요일만 월요일 왜 빼고. 하는데? 월요일 아니, 왜 저 시간 하는데? 되니까. 진짜 나 빼고 둘이 하려고 아니 그건 그러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네. 수목금 하고 월요일은 제가 시간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 지키는 박 기자님, 허트나우님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아, 여기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정성준님께서도 신인규의 시대정신이라고 아. 제 유튜브 채널인데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여기 맨날 가시는 우리 분인가 성준님. 봐. 정성준님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준. 흰수염 고래님도 교수님 스케줄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주말에만 나오시니까 평일에 바쁘시니까 주말봉으로 주말. 주말봉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하여튼 님 최진봉 네, 너무 교수님. 똑똑하다. 네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200만을 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오마이 TV 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최준문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다 이제 오마이 TV 한 식구로 네.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매일매일 오마이 TV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